자, 영재교육원과 각종 수학 경시대회를 대비하기 위한 창의사고력 수학 실전편 첫 번째 강의로 수화 연산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다루는 내용은 첫 번째로는 마방진, 두 번째 목표수를 만드는 것, 그 다음에 크기가 같은 분수, 그 다음에 가능한 모든 경우를 구하는 것, 그 다음에 연산규칙이나 대칭수, 연산규칙을 찾거나 아니면 대칭수와 같은 특별한 연산이나 수에 대한 어떤 법칙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토리텔링 앤 스팀 해서 수학에 관련되는 다양한 수학사 아니면 이야기들 뭐 이런 내용들에 관련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한 강의 내용은 기출문제 5가지 유형을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 앤 스팀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기출문제를 살펴보시면 삼각진입니다. 마방진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방진은 수를 적절한 방위로 모양 형태로 배치를 해서 균형 있게 배치를 해서 한 줄의 합이나 뭐 그 대각선의 합 뭐 이런 것들이 항상 같도록 만드는 수 배치 퍼즐 형태의 문제입니다.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고요. 다양한 형태로 나오는데 사각형 형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삼각형 형태도 있고요. 별 모양도 있고요. 입체 모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학년이 올라가서 이제 좀 어려운 이제 마방진 형태를 다루면 입체 마방진을 다루게 됩니다. 근데 뭐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다루지 않고요. 간단한 이제 삼각진을 먼저 이용해서 마방진의 원리를 이해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여기 삼각형에 있는 안쪽의 수와 삼각형 각 변에 놓인 수는 일정한 규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각 변에 놓인 수들의 규칙을 살펴보면 먼저 합을 구해보면 알 수 있죠. 1, 2, 6이니까 합이 9죠. 그러면 가운데 있는 수는 바깥쪽에 있는 수들의 합을 표현한 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안쪽의 수와 바깥 각 변의 규칙을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각 변에 놓인 수들의 합이 얼마다? 9가 돼서 안쪽에 수가 된다. 삼각형 안쪽에 수가 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1과 같은 규칙을 갖도록 1부터 6까지의 수를 빈칸에 한번 써넣어 보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숫자를 한번 써놓는 정도로 이제 끝났지만 이제 방법을 설명을 하라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뒤쪽에 실전 문제 응용편으로 나오는데 최근의 기출 경향은 그런 이제 방법을 설명하라는 형태의 문제들이 더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가야 될 방향이 그렇기도 하고요. 자, 그거를 알아내려면 일단은 요 한 줄의 합이 11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요런 줄이 몇 개 있죠? 2개, 그 다음에 3개 해서 3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11이 3개가 있으니까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11 곱하기 3 해서 전체 합이 33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 가운데 구석 쪽에 있는 세 녀석은 2번씩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가로줄에도 사용되고 밑에도 사용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2번씩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두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게 1부터 6까지의 합이 얼마냐면 7, 3, 21인데 요 두 수의 차이가 얼마죠? 10인데 12가 뭐의 합? 여기 구석이 있는 구석수들의 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석수는 2번씩 사용이 됐기 때문이죠. 구석수들의 합. 따라서 12가 되도록 구석수를 적당히 배치를 하는 거죠. 어떤 수들을 한번 배치해 볼까요? 12가 되면 1, 2, 3, 4, 5, 6이 있는데 12가 되려면 자, 균형적으로 볼 때 2, 4, 6이면 딱 맞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2, 여기를 4, 여기를 6 이렇게 써놓으면 11이 되려면 여기에는 1이 들어가야 되는 게 분명하고요. 여기는 8이니까 3, 여기는 6이니까 5 이렇게 들어가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같은 순서를 지켜보면 12 곱하기 3은 36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식이고요. 두 번째는 36 빼기 1부터 6까지의 합 21은 15. 그 다음에 세 번째 식은 15를 적정한 수의 합 3개로 나누어 보는 거죠. 여기서는 1, 2, 3, 4, 5, 6 하면 15가 어떻게 될까요? 15가 맞나요? 36, 21, 15 맞네요. 그러면 4, 5, 6밖에 안 되네요. 그죠? 4하고 5하고 6을 더하면 15가 되네요. 따라서 여기에는 4, 여기에는 5, 여기에는 6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12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5, 6, 11이니까 여기는 1만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는 10이니까 2, 여기는 3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응용 문제를 살펴보시죠. 응용 문제를 살펴보면 이번에는 1부터 9까지 수를 넣으니까 아까보다는 조금 더 어려웠죠. 아까는 1부터 6까지였으니까. 그 다음에 삼각형에 놓인 한 변의 내수의 합이 가장 작게 되는 삼각진과 가장 크게 되는 삼각진을 만들려고 합니다. 삼각진을 완성하고 두 삼각진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해결 방법을 서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완성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수의 합이 가장 작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아까 앞에서 이제 설명한 것처럼 구석에 있는 수는 두 번씩 들어가게 되죠. 따라서 두 번씩 들어가는 수가 작다면 1, 2, 3 이렇게 들어간다면 내수의 합이 가장 작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네모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거죠.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합을 3번 더하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1부터 9까지라고 했으니까 1부터 9까지의 합이 일단 45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합을 그 수학에서는 이제 전체 합이라고 부릅니다. 마방진에서 전체 합을 일단 알아두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죠? 여기 구석에 있는 수가 두 번씩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45에다가 전체 합에다가 구석에 있는 수를 한 번씩 더한 6을 더하면 얼마가 되죠? 51이 나오는데 이 녀석은 부분합들의 합이 되는 거죠. 왜? 부분합이라고 하는 것은 한 줄의 합입니다. 부분합의 합. 왜? 요걸 3번을 더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줄의 합에다가 한 줄의 합에다가 곱하기 3을 하면 51이 나온다는 거죠. 세 번을 더했으니까 여기요. 이렇게. 3번을 더했으니까 51이 나오면 어떻게 되죠? 한 줄의 합은 3으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17 이렇게 나와서 여기가 17이구나 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아있는 수 1, 2, 3을 썼기 때문에 4, 5, 6, 7, 8, 9를 써놓고 여기에 두 개 들어가는 수가 합이 얼마가 돼야 되죠? 1과 3이 있으니까 4죠. 그러면 13이 나와야 되고요. 여기는 13이니까 14가 나와야 되고요. 여기는 5니까 얼마죠? 12가 나와야 되죠. 따라서 남아있는 수들을 가지고 적당하게 여기에 넣을 수 있도록 한번 넣어보는 거죠. 4와 8, 5와 7 하면 12가 되네요.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걸 넣을까요? 볼까요? 잠시만요. 답안에는 5, 7을 넣었으니까 우리는 4, 8을 한번 넣어보죠. 4하고 8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여기는 그러면 4하고 8을 일단 없애고요. 그 다음에 13이 되도록 수를 선택하면 6하고 7이네요. 그럼 여기에 6과 7이 들어가고요. 그럼 6, 7을 없애면 5와 9가 남아서 여기는 5, 9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를 풀라 그러면 마방진 문제는 아이들이 많이 접해봤기 때문에 좀 비교적 잘 푸는 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해결 방법을 서술하시오 그러면 애들이 서술을 잘 못해요. 그래서 서술하는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첫 번째 뭘 구한다? 전체 합을 구한다. 전체 합은 왼쪽과 똑같네요. 그죠? 전체 합은 전체죠. 전체 합은 45다. 이렇게 해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가장 크게 이제 되는 삼각진을 구해야 되니까 합이 가장 크려면 뭐가 커야 된다? 큰 합이 되려면 뭐가 커야 된다? 구석수가 커야 된다. 이렇게 구석수는 왜 커야 된다고 했죠? 구석수가 크게 왜 커야 된다고 했죠? 2번 들어가기 때문이죠. 따라서 가장 큰 수 7, 8, 9를 구석에 일단 넣어야 되는 건 확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45 전체 합과 45와 그 다음에 구석수의 합 얼마죠? 15에다가 24네요. 24를 더하면 69가 나오는데 이게 뭐가 된다고요? 부분합들의 합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부분합들의 합. 그 다음에 부분합은 몇 번 나왔죠? 여기서 한 번. 삼각지는 항상 3번이 되게 되는 거죠. 한 번, 두 번, 3번 해서 삼각지는 세 줄의 합이기 때문에 네 번째 세 줄의 합 어떻게 되죠? 69 나누기 3 이렇게 하면 한 줄의 합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23 이게 한 줄의 합이 됩니다. 다음 이 부분 합은 어디다 써줘야 된다고요? 가운데 네모에 써주게 되는 거죠. 23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수 얼마죠? 1, 2,
3, 4, 5, 6 이렇게 6개의 수를 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제 합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거죠. 16이면 얼마죠? 7이 필요하고요. 여기는 17이니까 6이 필요하네요. 여기는 15니까 8이 필요하네요. 그죠? 그러면 남아있는 수를 가지고 7이 되도록 하려면 2, 5와 1, 6이 있는데 답지에 1, 6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2, 5로 들어가 보죠. 2, 5. 2, 5로 들어가면 2, 5를 삭제를 하고요. 6이 되려면 6이 되는 수가 없네요. 지금 1, 3, 5, 6을 가지고는 6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2, 5를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답지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1, 6을 쓸 수밖에 없다. 이거는 답이 한 가지밖에 없네요. 그러면 1, 6을 쓰게 되면 남아있는 수가 2, 3, 4, 5죠. 그러면 여기에서 6이 되는 게 뭐가 있죠? 2, 4밖에 없죠. 그럼 여기는 2와 4가 들어가고요. 여기는 8이 돼야 되니까 2, 4 빼고 남은 수가 3, 5니까 3, 5를 넣으면 자연스럽게 합이 8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좀 풀어볼까요? 다음 문제도 비슷하죠. 이번에는 부분합을 줬네요. 그죠? 19를 줬습니다. 그러면 19가 3번 들어가니까 이 부분합들의 합, 여기 3줄, 요 줄과 그 다음에 요 줄, 그 다음에 요 줄, 이 3줄의 합이 19가 몇 번 나오죠? 3번 나오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3, 9, 27이니까 57이 되겠네요. 자, 이 57은 1부터 9까지의 합, 전체 합 45에다가 그 다음에 뭘 더해야 되죠? 플러스 구석수들의 합이죠. 구석수는 몇 번씩 들어간다? 2번씩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구석수의 합이 얼마가 돼야 됩니까? 12가 돼야 되네요. 그죠? 12가 되는 3개의 수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12는 1부터 9까지의 수 중에서 12가 되는 게 뭐 있죠? 지금 여기서는 1, 4, 7을 잡았네요.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try and error 여러 번 시도하는 것이 좀 필요한데 1, 2, 3, 4, 5, 6, 7, 8, 9에서 12가 되는 게 굉장히 많죠. 많은데 좀 균형 있게 들어가 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죠? 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좀 규칙을 가지고 수를 배열을 해야지만 좀 쉽게 나온다. 그렇지 않으면 안 나오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1, 4, 7을 일단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 4니까 여기는 5가 돼서 14가 되고요. 남은 수의 합이. 여기는 1, 7, 18이니까 여기는 11이 되고요. 여기는 11이니까 여기는 8이 됩니다. 자, 그러면 8이 되는 1, 4, 7을 일단 제외하고요. 8이 되는 게 뭐가 있죠? 3하고 5밖에 없나요? 3, 5, 2, 8 두 가지가 가능하네요. 그러면 여기에 뭐 한 3, 5 넣어볼까요? 3, 5 넣으면 11이 되는 경우가 있네요. 3, 5를 집어넣으면 11이 되도록 하는 게 2하고 9가 있네요. 그죠? 2하고 9를 집어넣으면 여기는 나머지 6과 8을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푸는 게 답지랑 다를 수는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답지를 보고 그대로 뺏기는 게 아니라 그냥 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들으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석에 들어가는 수를 좀 균형 있게 잡아주게 되면 안에 들어가는 수는 어떻게 들어가도 답은 나온다. 답이 한 가지밖에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많은 답이 가능하다는 걸 주의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고요. 여기도 같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방법을 설명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방법을 항상 내가 설명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둬야 됩니다. 21 곱하기 3개. 이게 왜 3줄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러면 63이 되고요. 이 63은 뭐라고요? 여기 여기 부분합들의 합이 됩니다. 한 줄, 두 줄, 세 줄. 따라서 두 번째 어떻게 되죠? 전체 합 45에다가 구석수들의 합 얼마죠? 얼마를 넣어야지 63이 나오죠? 20은 안 되고요. 18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이게 구석수의 합이니까 세 번째 구석수의 합은 18은 뭐와 뭐를 더하느냐 하는 거죠. 여기서는 뭐 잠깐 보도록 하죠. 3과 7과 8을 선택을 했네요. 물론 다른 수를 선택해도 답이 나오긴 할 겁니다. 답은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걸 아까 설명을 해줬고요. 그러면 여기에는 3, 7, 8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3, 7을 넣으면 10이니까 여기가 11이 나와야 되고요. 여기는 11이니까 여기가 10이 나와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7, 8이면 15니까 여기는 6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남아있는 수 1, 2, 3 썼고요. 4, 5, 6,
7, 8 썼고요. 9 이렇게 남았는데 6이 되도록 하는 방법이 뭐밖에 없죠? 한 가지밖에 없네요. 2, 4밖에 없네요. 그러면 2, 4는 없애고요. 그 다음에 11이 되는 건 5, 6밖에 없네요. 그러면 5, 6 확정이고요. 그 다음에 10이 되도록 1, 9 이렇게 확정 지어주면 되는 거죠. 자, 이 삼각진의 문제를 푸는 전체적인 스타일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뭐를 알아야 된다고요? 한 줄의 합, 한 줄의 합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부분합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용어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구석수의 합이라고 했는데 구석수의 합을 또 다른 용어가 있어요. 구석수의 합을 뭐라고 하냐면 공통합이다. 왜냐하면 공통적으로 두 번씩 들어가는 수들의 합이라는 거죠. 그걸 공통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용되는 수 1부터 9까지의 수를 전체를 더하는 것을 전체합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 그 부분합들의 합을 부분합의 합, 뭐 이거는 특별한 용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부분합들이 여러 개 이제 들어갔을 때 공통합이 도대체 몇 번 들어가느냐, 2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3번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몇 번 들어가는지를 판단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